주식시장 전체가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좋은 투자 기회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최근 시장의 이런 불안감 속에서 되게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보입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17%라는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초호량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주가가 고점 대비 25%나 하락한 겁니다. 바로 미국의 2위 자동차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이야기인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고 처리 비용이 너무 올라서 수익성이 나빠질 거다 이런 공포죠. 시장은 지금 이 단기적인 문제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저희는 그 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이 놓치고 있는 강력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시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 근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싸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시장의 공포가 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해자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경제적 해자, 그 첫 번째 구성 요소부터 한번 보죠. 바로 자동차 보험이라는 사업 자체가 가진 독특한 성격. 사실 이건 뭐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말 때 많은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차를 몰려면 그냥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할부로 차를 사거나 리스를 하면 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차량 전손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든요. 아, 그렇죠. 야, 경기가 좋든 나쁘든 뭐 팬데믹이 오든 말든 사람들은 차를 몰아야 하고 그러려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수요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런 안정적인 시장에서 프로그레시브의 위상이 2위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1위인 스테이트팜이나 3위인 게이코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레시브만의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겉보기엔 다 그냥 같은 보험사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회사들입니다. 1위 스테이트팜은 수많은 지역 에이전트,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조직을 통해서 영업하는 전통적인 강자고요. 관계 중심적이죠. 게이코는 그 귀여운 도마뱀 부치 캐릭터 있잖아요. 그걸 앞세워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광고에 쏟아부으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중심의 회사고요. 네네. 반면 털그레시브는 일찌감치 데이터와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모델을 구축하고 경쟁사들이 인구 통계학적 정보 같은 좀 뭉툭한 데이터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들은 실제 운전 습관을 파고들었죠.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아, 단순히 점유율 2위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DNA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차이가 어떻게 실제 돈을 버는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기가 바로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지점입니다. 바로 압도적인 수익성이죠. 맞습니다. 보험업계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합산 비율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벌어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비율이죠. 이 비율이 100%보다 낮아야 이익이 낮다는 뜻입니다. 아, 100%면 본전치기, 100%를 넘으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면요. 업계 평균 합산 비율은 거의 100%에 근접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험 판매만으로는 겨우 손해를 면하거나 약간의 이익을 내는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레시브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평균 92% 내외의 합산 비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잠시만요. 92%면 그러니까 보험료 100달러를 받아서 92달러를 비용으로 쓰고 8달러를 꾸준히 이익으로 남겼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업계 평균이 0에 가까운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8%의 차이가 매년 쌓여서 지난 30년간 연평균 17%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어떻게 프로그레시브만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그 비밀병기가 바로 1990년대 후반에 도입한 텔레매틱스 기술, 바로 스냅샷이라는 장치입니다. 아, 그 운전석 밑에 꽂아두면 급제동이나 과속 같은 운전 습관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거 말씀이시죠? 요즘엔 좀 흔해졌지만 프로그레시브가 거의 원조격이었군요. 원조를 넘어선 선구자였죠.
다른 회사들이 나이, 성별, 거주지 같은 간접적인 정보로 이 그룹은 위험한 운전자 그룹 이렇게 추정할 때요. 프로그레시브는 실제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콕 집어낼 수 있는 데이터를 20년 넘게 쌓아온 겁니다. 와, 이 데이터는 경쟁사가 돈으로 단번에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해자입니다. 안전한 운전자에게는 더 싼 보험료를 제시해서 끌어오고 위험한 운전자에게는 그에 맞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정교함의 차원이 다른 거죠. 와, 그러니까 남들이 돋보기로 볼 때 혼자 전자현미경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 데이터가 쌓일수록 회사의 예측 능력은 더 강해졌을 테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뛰어난 언더라이팅 능력은 또 다른 수익 엔진을 가동시키는데요. 바로 플로트, 우리말로는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먼저 받고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고객에게 받은 돈, 즉 이 플로트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냅니다. 고객에서 받은 돈이니까 이자도 안 나가는 사실상 공짜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네요.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험사 중심으로 키운 이유가 바로 이 플로트의 마법 때문입니다. 프로그레시브처럼 꾸준히 언더라이팅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보험 판매로도 돈을 벌고 공짜로 생긴 수백억 달러의 플로트를 굴려서 또 돈을 버는 복리 기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필수제인 시장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독보적인 데이터 우위를 통해 경쟁사보다 훨씬 똑똑하게 위험을 골라내고 이를 통해 보험 자체로도 큰 이익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공짜 자금으로 투자 수익까지 올리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회사에 왜 시장은 25% 하락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드디어 오늘의 핵심,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네, 시장의 공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자동차 부품값, 수리공임, 사고 시 병원비까지 모든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로 프로그레시브의 단기 수익성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네요. 비용이 오르면 합산 비율이 92%가 아니라 100%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시간차입니다. 타이밍 렉이라고 하죠. 비용이 올랐다고 해서 보험사가 마음대로 내일부터 보험료 올립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규제가 있죠. 네, 각 주의 보험 감독 당국에 인상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 과정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비용은 이미 올랐는데 가격, 즉 보험료는 나중에 오르는 이 시간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던지는 질문은 그게 전부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그 근시안적인 시각 너머를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이 오히려 프로그레시브 같은 선도 기업에게는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프로그레시브 같은 시장 지배자는 결국 비용 상승분을 보험료에 전가시킬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틈타서 부실한 중소형 경쟁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살아남은 강자들의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서 1등 기업의 지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역설이네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죠. 그렇죠. 금리 인상은 앞서 말씀드린 플로트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자금의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 비용은 단기적으로 늘어나지만 회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투자 수익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시장은 비용 측면의 악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악재를 잡기 위한 정책, 즉 금리 인상이 오히려 회사의 또 다른 수익 엔진을 강력하게 돌려준다는 거군요. 최근에 공급망제 편이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또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과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프로그레시브에게는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비용 상승이라는 그 나무에만 집중해서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 증가와 경쟁 구도 재편이라는 거대한 숲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종합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첫째,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재 시장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스마트한 시장 지배자이고, 둘째, 그 결과 보험 본업, 즉 낮은 합산 비율과 투자, 플로트 운용 양쪽에서 돈을 버는 강력한 이익 창출 구조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를 짓누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결정력과 투자 수익률 상승을 통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 평균이나 이 회사의 과거 역사적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시장이 단기적인 공포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업황의 어려움이라는 소문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의 영속적인 경쟁력과 구조적인 강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시장의 공포는 종종 훌륭한 기업의 가치를 가려버리곤 합니다. 어쩌면 위대한 투자 기회란 모두가 동의하는 편안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장의 오해와 근시안 속에서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